행복을 부르는 사이너의 수석 디자이너 자초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바로 이제 마음 관리, 감정 관리, 마음 치유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조금씩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서 오늘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감정 관리는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다.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마음을 좀 치유해야 되는 상황들 있죠? 어쨌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정적으로 고통을 겪는 상황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올바른 방향을 잡은 분들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빠르게요. 하지만 방향 자체를 이렇게 잘못 잡은 분들은 꽤 오랜 시간 헤매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순간적인 효과만 얻고 영속적인 효과, 그러니까 잠깐 좋았다가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똑같은 감정적인 고통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겪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저 역시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이제 과거에는 감정적인 고통들을 겪었었어요.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발표 불안 장애들이 있었고, 상대방과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과호흡 증상 같은 증상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증상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는 방향성을 어떻게 잡았냐면, 제가 처음 잡은 방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잡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방향성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거를 상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상처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고, 상처를 치료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치료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기대 효과를 우리는 기대하게 되냐면, 나에게 지금 상처가 났기 때문에 마음에 그 상처로 인해서 내가 특정 심리적인 장애를 겪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상처를 치료해서 아물게 되면 나는 그 특정 심리적 장애를 겪지 않아도 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상적인 방향이죠. 누구나도 원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이 겪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예를 들면 대인기피증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증상들이 발생하거든요.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막 순간적으로 막 몸이 떨린다거나, 아니면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과호흡 증상이 와가지고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이제 증상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고 나면 같은 상황에서 그러한 증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아서 내가 다른 상황에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호흡 증상이나 대인기피증으로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근데 효과가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완전히 극복이 되었다라는 걸 체감을 했는데, 일상으로 돌아와서 살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그런 증상들을 겪게 되면서 불편함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정말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이렇게 치료를 쇼핑처럼 받고 다니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처음에는 자괴감이 들었죠.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비정상이고 내가 의지박약이고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는 것도 지치더라고요. 왜 나만 안 돼? 이런 생각들. 그래서 사고를 좀 전환을 해봐야겠다, 다른 방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목적지를 잡은 게, 어떤 포인트를 목적지로 잡았냐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방향은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접근을 했었다면, 그 다음 방향은 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발생하는 것 자체는 제거할 수 없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기로 한 거죠. 그 고민 끝에 나온 답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서 이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 수 없게 만들 수는 없다면, 올라왔을 때 이거를
제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매번 발생할 때마다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만 알면 해결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가능성들도 제시가 되는 거고요. 어떤 가능성들이 제시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란 존재는 나에게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하루를 살아봤을 때 내가 나 이런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해야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온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에게서 올라오는 생각들이나 감정들을 확인하면서 살아온 시간들이 많습니까? 압도적으로 나에게서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그 랜덤한 생각들을 내가 확인하는 시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나에게서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지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했습니다. 어떤 게 가능했냐면, 내가 특정 생각들이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계속 빠져 있을지 말지를 선택할 수는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뭐 시험 공부할 때 잡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술 한잔 땡기는데, 혹은 뭐 놀러 가고 싶다, 뭐 등과 같이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아니야 공부해야지 라고 딱 선택을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을 했었던 적 있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도 그런 상황들 많잖아요. 내가 나에게서 그냥 간헐적으로 탁 발생한 치킨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나 감정들에 그대로 따라간 게 아니라 참아야지, 예쁜 몸매를 위해서 비키니 입어야지, 볶음 만들어야지, 뭐 이런 등등의 생각에 집중을 하면서 그 생각이나 감정을 따르지 않았던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거기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올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지만, 발생한 생각이나 감정을 내가 여과 없이 따를지 저항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오면 바로 다음 단계로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단계? 선택 가능하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찾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에게 발생하는 자극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자극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발생하는 자극들을 내가 다 자각을 하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죠. 지금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 자극은 어떤 자극입니까? 청각적인 자극, 시각적인 자극 아닙니까? 그죠? 그 외에 다른 자극들은 지금 나한테 발생하고는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했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극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본의 아니게 만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냐면, 무언가에 되게 몰입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혹은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메시지를 치는데 누군가 나를 불렀는데 그 불렀던 소리를 내가 못 들었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딘가에 강하게 몰입해서 다른 자극이 나한테 자각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나에게서 안 좋은 생각, 안 좋은 감정들이 24시간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특정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팍 하고 나를 때리듯이 발생한단 말입니다. 막 과호흡 증상도 마찬가지고, 불안감, 두려움, 뭐 부끄러움, 이거 모든 감정이 다 순간적으로 팍 하고 강하게 발생하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강하게 발생했을 때 그 자극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극, 그러니까 다른 자극이라고 하면 생각이나 감정 이외의 자극, 소리, 시각, 촉각 등과 같이 다른 자극에 강하게 몰입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발생한 생각이나 감정이 내가 어딘가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을 때, 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불렀는데 내가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 그 소리와도 같은 자극처럼 나한테 순간적으로 인지되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살다가 뭐 손가락 같은 데도 한 번씩 이렇게 베이지 않습니까? 베었는데 내가 베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적 있지 않나요? 그죠? 손가락 이렇게 베었는데 아프잖아요. 아픈데 아팠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통증이 없었을까? 통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눈으로 확인합니다. 다쳤었네? 확인을 하면 어때요? 그때부터 아프죠. 그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물론 그걸 의도적으로 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역량 강화 훈련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가능성을 찾았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몹시 두렵고 떨리고 남한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굉장히 뭔가 복합적인 그 옛날 대인기피증 있었을 때의 감정들과 생각들이 그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닌 것 같죠? 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내 행동 통제가 잘 안 돼요. 제가 공개 강연도 다니고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한 적 있고 실제로 뭐 이렇게 강의들을 많이 하고 발표들도 많이 한단 말입니다. 상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때 저는 대인기피증이던 상황일 때 느꼈던 그런 과호흡 증상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심리적인 그런 고통을 아직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과 달라진 하나가 있다라면 발생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나는 거역을 했던 게 아니라 발생하는 걸 받아들이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고 그와 관련된 훈련만 집중을 해서 이제는 발생을 해도 이게 나한테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내 행동에 제약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힘없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든. 신기하죠. 하지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능은 반복 훈련하면 무조건 커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꽤 오랜 시간 반복을 했고요.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티가 안 날 정도로 능숙하게 제 감정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잖아. 그거는 일순간 회피하는 거 아니야? 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다른 게 뭐죠? 근본적인 치유랑 지금 제 상태랑 무슨 큰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뭐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나요? 왜냐면 우리가 치유를 하려는 이유가 뭐죠? 내가 삶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을 개선하고 싶다, 극복하고 싶다 라는 의지, 바램 때문에 치유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저는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을 하던 그 부분, 그러니까 대인기피증 시에 발생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 부분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에서 내 감정으로 인해서 내 생각으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는 하나하나 극복하고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치료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발생하든 그 생각이나 감정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내 의지대로 내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제가 불편하지 않다.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쌓이다가 언젠간 터질 거다. 언젠가요? 재밌는 게 순간순간 발생한 생각이나 감정들을 그냥 외면해버리게 되면 이게 내 감정 속에 차곡차곡 쌓인다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왜 가벼워지냐면요. 자, 우리가 되게 처리하기 버거운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처리하기 버거운 문제가 내가 그걸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라면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그거를 처리해 봄으로써 굉장히 능숙해져서 옛날과 똑같은 난이도인데 이제는 그걸 좀 더 쉽게 처리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어떻죠? 그게 더 이상 나한테 무거운 문제로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처음 취직했을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업무들이 버겁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내 경력이 쌓이면 어때요? 옛날과 똑같은 업무들이 나한테 가볍게 느껴지고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도래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도 내가 반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더 능숙해졌고요. 더 빨라졌습니다. 더 효과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발생하든 그게 나한테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냥 처리하면 될 문제. 간단한 문제처럼 여겨집니다. 간단한 과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버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새롭고 처리하기 힘든 과업이나 나한테 버거운 거지 쉽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과업은 나한테 버거운 과업이 아니에요. 감정을, 생각을 나에게 그런 존재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유롭고요. 나에게서 옛날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감정과 생각이 발생을 해도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덜 피곤하고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여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근원적으로 치유해서 더 이상 올라오지 않는 것만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만 맞는 길이고 좋은 길이다라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가 나에게서 발생하는 생각이나 감정이 근원적으로 치료가 안 돼. 더 이상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지 않는 상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방향을 바꿔보세요. 발생하는 걸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훈련하세요. 기술을 익히고요. 저는 그 기술을 익히고 훈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훈련법들을 찾아서 저한테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실험한 끝에 저한테 효과적인 기술들만 추려서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고 효과적인 훈련법들만 훈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훈련법들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선택지도 있지만 원하신다면 선택하면 되는 거니까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마음관리에 대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더 행복해져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